포코폰 언박싱을 시작하겠습니다. 포코폰은 작년 8월쯤 발매를 해서 국내에는 11월 말이었나? 이제 어떤 수입사가 이제 정식 발매를 했고요. 저는 바로 사기보다는 좀 반응을 보고 지켜보고 리뷰 같은 것도 보고 괜찮은지 이렇게 많은 검증을 거치고 나서 저도 공기계로 하이메타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격 같은 경우는 출고가, 그러니까 소비자가가 42만 9천 원인가 하는데 이 쇼핑몰에서는 이제 롯데 계열이기 때문에 뭐 가지고 있는 L 포인트나 각종 뭐 롯데나 그런 신용카드 할인,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30만 원 중반 정도 가격에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았던 점이 배송 시간인데요. 참고로 저는 주말, 오늘이 월요일 낮인데 점심이죠 지금? 토요일 아침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행사가 있어가지고 청구 할인 행사. 그 아침에 구매를 했는데 이제 한 토요일까지는 보통 근무를 하는 것 같아요. 유통업계는 아마 토요일에 택배사로 인계를 하고 일요일은 이제 쉬어야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택배 터미널, 지역 터미널에서 바로 자택으로 배달이 왔습니다. 하이마트가 좋은 게 뭐냐면 제 생각에는 자체 유통망 그리고 창고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오픈마켓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택배사에 이관을 하고 그 택배사가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판매자라면 부산에 있는 택배사 터미널로 가서 이제 뭐 옥천 같은 데로 모이고 거기서 다시 이제 자택의 근처에 있는 터미널로 다시 이동을 하는, 최소한 1일 정도는 걸리는 게 정상적인데 여기는 뭐 지역별로 그런 거점 하이마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만 0.5일 정도에 온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거주를 하는데 여기 운송장에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창동에 있는 하이마트에서 물건이 온 거죠. 네, 그건 이제 너무 하이마트 홍보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간단합니다. 뭐 처음 발매 예약 판매 때는 뭐 액정 수리비 50% 쿠폰도 포함됐었는데 사실 뭐 액정을 제가 한 번도 깨먹은 적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들을 사용하면서 뭐 그건 별로 아쉽진 않고요. 요거는 하이마트 몰, 온라인몰 거기 자체 사은품이라고 써있던 건데 두 매나 들어있네요. 방탄이라는데 이게 비닐일지 아니면 유리 재질일지는 뜯어봐야겠습니다. 힐링 쉴드 메이드 인 코리아. 네, 힐링 쉴드. 이제 제일 중요한 핸드폰 박스들 볼 때 이 실이 가장 중요하죠. 실이 뜯어져 있으면 당연히 이제 바로 환불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이렇게 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중국에서 올 때. 왜냐면 이 안에 지금 국내 정식 발매를 하기 위해서는 충전기를 바꿔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개봉을 하고 이렇게 KC 인증을 받았고 이 지모비 코일이라는 데서 그러고 인증, 이게 되게 비싸죠, 인증 같은 게. 그리고 국내 정식 발매를 하는 노트 4S인가? 그 이후에 모든 핸드폰은 새 통신사 모두 SK, KT, LG 모두 개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연동 같은 것도 과정도 굉장히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지금 한 두세 번째? 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 샤오미 관련해서 핸드폰 정식 발매한 게 몇 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홍미 노트 5나 그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신감 있게 들여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 상승에서 최대한 그거를 막 줄이기 위해서 단일 옵션 6기가 램에 64기가 스토리지, 그리고 색깔은 검정색과 블루 색깔 두 가지로 제한을 시켰고요. 뭐 빨간색과 뭐 케블라 재질 추가금을 내면 그런 것도 이제 현지에서 구매를 하면은 있던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냥 가성비로 사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번호는 가리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45, 그리고 리퀴드 쿨링 시스템, 그리고 듀얼 카메라, 듀얼 픽셀 오토포커스. 전면이 2000만 화소가 된다는 굉장히 신기하고요. 또한 적외선 언락, 잠금 해제가 된다는 것도 이제 아이폰 10 이후로 나온 트렌드를 충실히 따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퀄컴 퀵차지 3.0을 지원하는 4000mAh 대용량 배터리죠.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갤럭시 S7 엣지가 360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는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입 초기에는 2016년 중순이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다. 핸드폰 크고 무겁지만 S7 플랫보다 큰 거 사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뭐 국산 폰이 그런지 갤럭시의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플을 깔고 깔면서 점점 느려지고 뭔가 계속 발목을 잡는, 쓰면서 잘내기 늘어나고, 보통 아이폰으로 많이 가시는 분들이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갤럭시는 왜 이렇게 쓰면 느려지냐 하는데, 그건 제가 볼 때 갤럭시 쪽에서 많이 실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산폰, 특히 뭐 보안이나 이런 개인정보 이슈는 이제 너무 민감한 거 둘째 치고, 최적화 배터리 관리 면에서 호평을 받는 제조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써보면은 갤럭시의 좋은 점은 뭐가 나쁜 점은 뭐다 좀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우리나라 시장은 그런 삼성, LG밖에 없는 게 좀 아쉽습니다. 네. 그건 둘째 치고, 다시 스펙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18대 9 비율에 이러한 FHD보다 조금 더 긴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 6.2인치 정도입니다. 울트라 띵은 좀 너무 과장 광고 아닌가 싶고, 노치 디자인은 이게 자랑인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이게 한글로 수입사에서 구성품 단말기와 케이블과 충전기, 충전기 한국식으로 220V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개봉을 했겠죠. 검수도 하고, 한글 설명서, 젤리 케이스는 오래 들려있고, 휴신핀, 이런 식으로 국내 그 전파 관리소 같은 데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C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뭐 개인 유튜버라 상관이 없는데, 이제 유명한 이제 업체급의 중소기업급의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칼을 굉장히 좋은 거 쓰더라고요. 되게 굉장히 뭐 티타늄 이런 거. 근데 뭐 저는 집에 있는 문구용 칼로 개봉을 해봤습니다. 아이고, 박스가 굉장히 무거운 것 같은데요. 열면 이 안에 이제 케이스가 들어있겠죠. 케이스는 이 비닐 재질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데서 오는 그런 이 중국만의 비닐 재질이 있어요. 뭔가 국내에는 많이 없는, 뭔가 얇고 잘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재질. 케이스가 반투명입니다. 젤리 케이스고요. 네. 안에 이렇게 오톨도톨하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서 아마 이제 유막 현상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케이스는 뭐 한 주면 좋은 정도. 근데 만약에 핸드폰 처음 샀을 때 바로 외국 아이폰 첫날 출시 첫날 유튜버들 가서 하는 거 보면, 외국인들 보면은 막 난리치다가 막 떨어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폰 10 첫 번째 리퍼 당첨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걸 주는 거는 아마 중국 제조사들 쪽에서 먼저 시작한 걸로 아는데 요즘은 갤럭시도 많이 이렇게 하죠. 노트 FE부터 해서 요즘에 S9, 노트 9 같은 것들. 아마 그들이 하니까 얘네도 해야 되지 않나. 따라하는 것 같습니다. CEO는 싫어할 텐데. 일단 보면은 약간씩 흠집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네. 이게 이제 국내에 발매하면서 검수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걸로 보이고 최대한 양품이 왔기를 바라야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유튜버라서 짐벌 같은 게 없어서 이렇게 한 손은 핸드폰을 들고 한 손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케이블은 아마 그대로일 거고 요게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이나비 쪽에 위탁을 해가지고 AS를 하기 때문에 이 띵크웨어가 아이나비의 회사의 이름이죠. 아이나비는 브랜드 이름이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치기 한 거죠. 아마 그럼 110V짜리는 걔네가 먹었으려나? 그건 이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퀵차지 3.0이 들어가 있고 5V에 3A, 9V 2A나 12V 1.5A. 2018년 11월. 네, 요것도 KC 인증 받았습니다. 안심하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신 제품인 만큼 요즘 대세가 되고 있는 USB-C 타입 앞뒤로 다 꽂을 수 있는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건 약간 그 아이폰스럽긴 한데 뭐 상관 유심 핀도 이렇게 안쪽에 들어 있습니다. 약간씩 이런 먼지 같은 게 들어 있긴 한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유심 개통 주의사항. 이게 듀얼심 슬롯이긴 한데 하이브리드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유심 두 개와 마이크로 SD는 쓸 수는 없고, 네, 하나와 마이크로 SD를 쓰든지 아니면 심만 두 개를 끼우든지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결합 단말은 뭐 이제 별 의미가 없고 저는 이제 기존에 MVNO 통신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촬영하고 있는 기존 핸드폰에서 유심만 빼서 바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나 두 번째 슬롯에 넣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SD 카드 넣으려면 2번에 넣고 1번에 SD 카드 넣으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들어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스나 이런 먼지 같은 게 좀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약간 저가형 폰이라는 걸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카메라 덮는 이 스티커인데 이게 딱 풀 사이즈도 아니고 약간 모자란다고 해도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이런 허술함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은 중국어와 영어 정도 섞여 있죠. 근데 인도 시장에 들어가는 건데 딱히 힌디어 같은 건 안 적혀 있네요. 네. 샤오미 통신 전자 휴지통에 버리지 마십시오. 그게 이것도 또 저가형이라는 그게 뭐냐면 요즘 아이폰이나 국내 정식 메이저 제조사들의 핸드폰들은 이런 인증이나 이런 모델 번호 같은 것들이 소프트웨어로 들어가게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전파 관리소 같은 데서 그래서 이제 설정 메뉴 들어가서 소프트웨어 정보, 뭐 법률 정보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거든요.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모든 나라 걸 볼 수 있어도 뭐 그런 재미도 있고. 근데 얘는 아직까지 그 조금 구형 기기 같은 티가 납니다. 포코폰 이거는 이렇게 약간 금속 처리되어 있고 플래시도 듀얼 플래시 같습니다. 사실 블랙이라고 해서 사긴 했는데 약간 블루블럭 같습니다. 완전한 블루도 아니고 완전한 블랙도 아닌.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보면 이렇게 블랙인데
빛을 비추면은 남색, 진한 청바지색 그런 색깔 같고요. 자, 이제 이어폰 단자는 위에 있고 뭐 그렇게 고급스러운 느낌은 당연히 없습니다. 음, 느- 국내에 많이 알려진 핸드폰들을 비교하자면 갤럭시 S3나 노트 3, 노트 2 그 사이 정도 그런 마감의 느낌이 나고요. 이 테두리도 그냥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 커팅은 이쪽 이렇게 사이드 라인에만 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사실 빼도 상관이 없거든요. 이게 아이폰 5나 5S 시절에 이렇게 잠깐 유행했던 커팅 방식인데 굳이 케이스를 끼우니까 뒷면을 싼 걸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던데 개발자 쪽에서 여기도 이렇게 뭐 이 CNC 가공을 하는 것도 이거 줄였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밑에는 아이폰과 비슷하게 이렇게 별 모양 별 나사 두 개가 들어있고 C 단자 그리고 아마 스피커와 마이크 이렇게 하나씩 해당 담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기존 구입자들 사진들을 보니까 이쪽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이쪽 예를 들어서 이제 케이블을 씌울 때 어두운 데서 씌우거나 아니면 뭐 가방 속에서 끼울 때는 이렇게 딱 제대로 안 끼울 수가 있는데 그때 보면은 이쪽에 주변이 좀 이렇게 손상을 입는 것 같습니다. 이 플라스틱 부분이. 그래서 역시 그런 부분에서 좀 아낀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다행히도 외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 듀얼 카메라와 안에 수화부와 이런 적외선 포트 센서들이 들어가 있죠. 저가형 중에 하나라는 게 이런 카메라 처리들이 거의 갤럭시 S2 시절에 이런 허술한 처리를 보여주고 있죠. 갤럭시도 한 S6나 7 올라와서는 이 테두리에 이런 회색 부분을 거의 안 보이게 처리를 하던데 요거는 이제 단가 문제로 이렇게 저렴하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셔터 전원 버튼 눌러서 켜보겠습니다. 자, 켜지면은 뭐 대부분 핸드폰에 딱 진동이 바로 오잖아요. 벌써부터 좀 진동이 싼 티가 납니다. 이게 아이폰이 고급지다는 느낌이 뭐냐면 뭐 마감도 있겠지만 진동부터가 이렇게 묵직하게 하지만 짧게 이렇게 쾅쾅쾅 쳐주는 맛이 있는데 좋은 스피커를 쓰듯이요. 뭐 갤럭시도 진동이 별로 좋은 얘기는 못 듣지만 얘는 첫 방부터가 이제 바로 낭창거리는 아주 가벼운 진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MIUI 10 하면 이제 이 비닐을 벗기고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유명 유튜버 MKBHD는 요거를 이제 사운드를 아주 확대해서 소리를 들어주던데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화면 역시 이 득점들의 이 반사가 정말 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딱 처음 발견한 게 뭐냐면 여기 끝에가 이 끝에가 벌써 이렇게 동그라요. 이 노치 때문에 그런 거긴 하나. 이 적외선이 이제 나오고 있구나. 아니, 아니 사실 여기까지는 딱 사각형 처리를 하고 여기 위에만 말면 되는데 얘는 여기부터 이렇게 말려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거슬린다고 하는 아 이게 약간 사다리꼴 같이 위에가 이렇게 약간 말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노치가 아닌 사각형 화면인데도 불구하고 뭐 저야 그렇게 예민한 성격은 아니지만 이런 게 있어. 아, 저 적외선은 왜 계속 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
이 밑에는 조금 더 곡률이 더 말려 있습니다. 더 말려 있고 이게 약간 매치가 안 되죠. 이게 쭉 밑까지 아이폰 10부처럼 이렇게 나왔으면 몰랐을 텐데 안드로이드들 대부분은 이게 밑에 하단 베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특허 뭐 얘기가 있긴 하는데 이쪽은 괜찮은데 이쪽이 조금 네 빨리 진행할게요. 아 역시 인디아가 바로 있네요. 인디아가 바로 있고 네, 언어가 이제 대부분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영어 이 정도 있고 기타 언어는 이렇게 한국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은 인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왜냐면 인도에 한 거기 때문에 업데이트나 셔터 무음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인도 기준에서 잘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인도로 가겠습니다. 와이파이는 잠시만요. 자, 와이파이 연결하고 이런 개인정보를 다 넘겨주는 이런 게 있죠. 포코 런처, 미유아이 기반의 포코 런처가 들어있는데 이거랑 동일 안 하면 못 쓰지 않을까요? 네. 둘 다 동일해야 합니다. 키카가 뭐죠? 키카테크. 빅데이터 수집 같은데 미국 산호세에 있는 키카 테크놀로지. 어쩔 수 없죠. 이미 산 이상 동일해야 합니다. 심카드는 없고 일단 넘어가고 자 이게 바로 노치 디스플레이인데 이 말리는 이게 약간 거슬리긴 합니다. 확실히 이 가다가 LG G7이나 V3, V40 같이 가다가 이렇게 말리면 얘는 이게 약간 이게 사각형이 꺾이니까 되게 좀 그러네요. 노치도 굉장히 본 것 중에 제일 넓습니다. 유튜버들도 이건 지적을 하던데 가장 어마어마한 노치라고들 하더군요. 일단 생기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또 건너뛰기 하고 여기까지는 뭐 기존 구글 이런 것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미 계정도 일단 건너뛰기 하고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액정 품질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국내 샤오미 핸드폰은 이제 전시되는 곳이 거의 없으니까 국내산 기준을 말씀을 드리면 LG G6 그러니까 G6 이제 그 내구성 문제는 좀 건너뛰고 그 느낌 있죠. LCD 고해상도 이건 고해상도 아니지만 LCD 액정들만의 그 되게 찐득한 색감. 아몰레드는 생생하고 굉장히 채도가 높고 휘도가 높고 그런 느낌이 있고 LCD는 눈이 되게 편해요. 이거는 아이폰 4부터 뭐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많이 나왔지만 저는 이제 아몰레드 핸드폰을 오래 보면 되게 눈이 좀 아프고 눈물이 나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LCD는 굉장히 눈이 편해요. 특히 아이폰 계열 같은 뭐 아이폰 10 이전의 LCD 화면들은 굉장히 눈이 편한 느낌을 받았고 이것도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이제 홈화면에 들어왔고 런처 같은 경우는 이제 MIUI 기반으로 포코폰만을 위해서 포코 런처라고들 이렇게 만든 건데요. 자, 한번 기기에 이거는 좀 적응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이런 스크롤
반동 같은 게 이 기계를 제조사 안에 옮겨버리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티가 나더라고요. 자, 굉장히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저는 지금 보고 싶은 게 기기 정보인데 언제 만든 건지 기타란 정보. 자, 포코폰 F1 지금 8.1.0이고 보안 파츠 수준 10월 1일자. 아마 이거는 출고 제조 날짜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아까 하나 떠 있는 거 보니까. 네, 지금 MIUI 10.2인가로 올라왔다고 들었고요. 지금 늦게 보니까 별로 터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쫀득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심 상태. 이거는 이제 개인정보니까. 네. 아, 듀얼심이니까 IMI도 두 개가 뜨는군요. 아, 이거는 신기하네. 네, 가동 시간은 지금 9분 됐고, 제가 첫 주인이란 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건데, 이런 인증 같은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로 들어가는데, 얘는 왜 아직 그냥 KC 이걸, C나 이런 걸 박아 넣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 이렇게 딱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거 레이저가, 뭐 10원이나 100원 정도, 돈이 들 텐데, 네, 그렇습니다. 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홍콩, 필리핀, 사우디, 호주, 한국 많이 받진 않았죠. 이건 이제 아마 특화 문제 이런 것 때문일 텐데 특히 이제 최대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에서는 아마 출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주파수 지원도 별로 안 되고 아마 이제 그런 문제가 있겠죠. 자, 지금 노치를 끈 상태인데 이렇게 그냥 멀리서 보면 별로 티가 안 나는데 만약에 색깔이 좀 동영상이나 좀 특이한 색에서는 이제 좀 티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치라는 것도 사람들의 그 시선이 이제 UI, UX 할 때 아이 트래킹을 하잖아요.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 그 리서치를 할 때.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 여기서부터 좌상단에서 우하단까지 요 경로로 많이 사람들이 시선이 이동을 하고 이 위는 별로 그 생각이 눈길이 머무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그 화면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방법 중에 삼성 같은 경우는 S8부터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해버렸고 F는 노치로 해가지고 더 넓게 썼는데 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습니다. 자, 국내 스마트폰 리뷰는 바로 이걸 켜고 네이버에 들어가야죠. 네. 네이버의 이 초록색 색감도 명암비라고 하나요? 그 기존에 사용하던 S7 엣지보다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이건 확실합니다. 근데 눈은 편해요. FHD를 약간 늘린 세로로 되긴 그런 거지만 그다지 터치감도 저는 괜찮고요. 전반적으로 느낌이 되게 LG폰 같아요. LG폰의 뭐 호불호를 떠나서 그 LCD를 그래도 가장 최근까지 썼던 제조사가 LG였고 V30까지 V30 아마 원래 되죠. 그 G6나 이런 것까지 되게 굉장히 색감 같은 게 그걸 생각하면 된다. 근데 LG는 너무 선명도를 높여가지고 굉장히 눈이 아프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잠깐 써보았을 때는 글씨의 이런 처리나 이런 것들이 자, 일단 강제 확대를 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뉴스를 들어가면은 좀 민감하지 않은 뉴스가
아, 이거는 삼성 브라우저가 걔네 거네요. 네, 날씨로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왜 안 들어가죠? 돋보기. 크롬 없나? 얘네 걸 한번 보겠습니다. 아, 너무 복잡해요. 이거 뭐예요? 피드백. 우즈벡도 아니야, 피드백. 아, 샤오미. 저라도 채용해 주시면 제가 이런 거 다 검수를 할 수 있을 텐데. 와, 강대준이에요. 여기 있네요. 아, 근데 난잡하네요, 설정이. 삼성 브라우저를 많이 쓰시던데. 네.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뉴스 들어오면은 요 네이버 같은 게 이제 웹페이지 코딩을 할 때 솔직히 얘네도 그 접속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갤럭시가 한 7, 80% 넘을 거고 나머지 아이폰, LG 조금? 얘네 같은 경우는 막 0.1%는 될까요? 전국에 10,000명도 안 될 것 같은데 걔네를 위해서 맞출 수는 없는 거야. 얘 보면은 또 이러면은 이렇게 딱 사진에 이게 딱 붙지 않고 이렇게 약간 여백이 붙어요. 이 기자가 기사를 잘못 쓴 게 아니고 이게 뭔가 여유가 있거든요. 마진, 패딩을 주는데 여긴 약간 여기는 줄 간격이 이렇게 짧은데 여기는 넓고 이게 지금 미 브라우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이게 요것도 이 밑에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네이버를 자주 안 쓰긴 한 네이버 뉴스를 잘 안 보긴 하는데 만약에 네이버의 서비스나 국내 시장 전용 네이버는 뭐 내수 전용이죠. 그런 거를 위주로 쓰실 분이라면은 조금 이제 세팅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이제 다시 글씨 얘기를 하면은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이후에는 예민한 분들 아니라면은 뭐 그렇게까지 이런 가독성 문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펜타일도 이제 압도적인 WQHD 해상도 같은 경우로 아예 뭉개버리죠. 단점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뭐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스포트라이트 같은 거네요. 아이폰에, iOS에. 이게 아마 인도 그쪽에 그 주식이겠죠? 아, 만족합니다. 이게 빠릿빠릿하고 이게 그 앱 서버에 없을 거예요. 아마